안녕하세요. 나백스TV입니다. 평소에는 제가 170km씩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는데요. 오늘은 차 안이 아니라 제 본가인 여기 공주 방구석에 카메라를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는데 막상 각 잡고 무슨 영상을 찍을까 하니까 딱히 뭐 거창한 주제가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엊그제 제민천 산책로를 한 1시간 정도 걸으면서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을 두서없이 꺼내 볼까 합니다. 원래 산책이라는 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색 아닌 사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최근에 공주시 인구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뭐 지금은 뭐 9만 명 남짓하는 그 정도 아주 조용하고 작은 소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원래 이 공주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어요. 고구려에 쫓겨 내려왔지만 오히려 화려한 문화를 활짝 꽃피웠던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려 시대에 전국에 12개 핵심 도시 중 하나인 공주목이 있었고요. 심지어 조선 시대에는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의 도청격인 충청 가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아주 오래된 충청도의 절대적인 1번지 중심지였던 셈이죠. 한때 한반도의 중심에서 화려한 영광을 누리던 거대한 도시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10만 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고 조용한 소도시가 되어서 과거의 흔적들을 묵묵히 품고 있다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주의 곤산성이나 산책길 길가에 좀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면서 도시가 가진 긴 세월의 무게가 좀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공주가 가졌던 또 하나의 화려한 타이틀이 있어요. 바로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제민천을 따라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네 학교들을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전국적으로 명문고로 이름난 공주 사대부고 그리고 한일고등학교를 비롯해서 오랜 전통의 공주고등학교와 영명고등학교, 여고인 공주여자고등학교, 금성여자고등학교, 여기에 공주 농업고등학교 그리고 공주 상업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만 해도 이렇게 작은 도시에 엄청 많았어요. 또 대학교도 그래요. 전국구 교원 양성소인 공주사범대학교도 있었고 또 초등교원의 산실인 공주교육대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전문대학교도 있었고요. 그나마 역사가 좀 짧다 할 수 있는 공주영상정보대학교까지 있었습니다. 제 학창시절 기억으로는 한 반에 한 학생 수가 50명이 훌쩍 넘었었거든요. 중학교 때는 한 학년에 10개 반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12개 반씩 꽉꽉 차 있었으니까요. 도시 전체에 학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내에 서점도 여러 곳이 있었고 그중에서 가장 컸던 곳이 신광서림이라는 서점이었었어요. 새학기나 시험 기간만 되면 참고서 사려고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런데 산책하다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 와, 옛날에 그 번듯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마치 오래된 헌책방처럼 초라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많던 학생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텅 비어버렸나 싶기도 하고 또 참 묘한 씁쓸함과 향수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지금 제민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환경 정비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과거에 비하면 맑은 물이 흐르고 산책하기도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시절 제민천은 솔직하게 말하면 똥물 하천이었어요. 뭐 가정집 하수구에서 필테링 없이 그대로 흘러나왔으니까 뭐 쓰레기도 떠다니고 주변에 쓰레기도 되게 많았고요. 악취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토요일만 되면 전교생이 불려 나와가지고 하천 주변 쓰레기를 줍는 게 원리의 행사였습니다. 집게 하나 들고 그리고 비닐봉투 들고 냄새 참아가면서 쓰레기를 주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냄새 나던 하천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그 옆에서 차도 마시고 낭만적인 산책로가 된 걸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잘 정비된 재미있는 산책로가 있고 그리고 동네 구석구석 안전하게 깔려있는 넓은 인도들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제2의 고향인 태국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은 산책로가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태국은 대형 쇼핑몰 주변이나 아니면 방콕의 특정 메인 거리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인도가 없다 해도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그 좁은 길 한가운데에 또 전봇대가 떡하니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명이 몸을 겨우 틀어서 지나가는 곳도 많아요.
뭐 더운 날씨에 오토바이 피하랴, 차량 피하랴, 걸어다니기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태국 분들은 어릴 때부터 익숙해 있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게 태국 생활에서 가장 큰 아쉬움 중에 하나입니다. 아, 동네 한 바퀴 정도 걷고 싶어도 차 끌고 큰 공원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짐하는 게 나중에 태국에서 이사하면 무조건 300가구 이상 되는 대형 무반으로 가야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단지 내에서라도 안전하게 산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평화롭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새삼 태국의 도보 환경이 좀 아쉽습니다. 1시간 남짓 산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세월의 흔적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바로 외국인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공주 바닥에서는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은 정말 흔하지 않았어요. 그 빳빳한 와이셔츠 하나 입고 두 명이 함께 걸어다니던 몰몬경 선교사들이 전부였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지나가면 되게 신기해서 쳐다봤거든요. 그런데 공주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아니면 동네 식당이나 카페를 가보면 베트남, 태국, 네팔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길에서 태국분들 태국어 쓰시는 거 들으면 참 되게 반갑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태국이라는 타지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학생들로 부쩍이던 이 거리가 이제는 텅 비고 그 자리를 다문화가 자연스럽게 쳐가는 걸 보면서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민천 1시간 정도 산책하면서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했죠. 백제시대의 도읍지였던 과거 이야기, 그리고 학생들로 북적였던 학교들과 그리고 서점들, 그리고 냄새나는 하천, 태국집 이야기, 그리고 외국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오랜만에 길을 걸으면서 옛날 기억도 더듬어보고 제 삶의 터전인 태국 생활도 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끔 길을 걷다가 불현듯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옛 추억이나 생각들이 있었나요? 편하게 댓글로 여러분들의 산책길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방구석 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